자, 다음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하고 MKSA 단위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선형 RLC 소자와 그 다음에 선형 종속원이죠. Dependent Source. 선형 RLC와 선형 Dependent Source로 구성된 회로는 LTI 시스템이다. 그래서 선형 종속 소스라는 것은 앞에서 나왔듯이 액티브 소자, 정폭 소자를 모델링하는 거죠. BJT라든지 트랜지스터 같은 거죠. 트랜지스터의 물리 현상을 모델하는 게 이 Dependent Source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리니어 해야 되고 RLC도 리니어 해야 되고 얘들이 이렇게 조합을 한 회로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가 된다는 것은 우선 선형이고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는 내가 어떤 주파수 싱글톤이라 하면은 주파수가 한 값으로 일정한 사인 웨이브란 말이죠. 이 F1이 일정한 거죠. 요걸 딱 넣으면은 출력도 같은 주파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물론 진폭은 좀 변하고 그게 주파수는 같죠. 그런데 여기에 위상 변화는 좀 있을 수가 있죠. 위상은 좀 느려지든지 빨라지든지 위상 변화하고 이 진폭은 달라지지만 주파수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게 LTI 시스템의 특징이죠. 자, 선형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서는 우선 이게 선형이니까 선형 성질이 있죠. 그래서 선형 성질은 리니어 슈퍼포지션이 성립한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X1에 대한 출력, X1, X2 변수에 대한 출력을 fX1 이게 출력이죠. 이 LTI 시스템의 출력 값이에요. 입력이 X1과 X2일 때 이 LTI 시스템의 출력이 각각 fX1하고 fX2다. 그럴 경우 AX1 더하기 BX2를 입력으로 넣으면은 이 전체 출력은 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선형이죠, 선형. 선형 시스템의 특징이죠. 선형 시스템. 자, 얘는 선형 시스템의 특징이다. 리니어 시스템. 리니어 시스템은 선형 중첩 원리가 성립한다. 얘가 선형 중첩 원리죠. 그래서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입력 X1을 넣었을 때 이 출력이 Y1이 나왔다면은 X1을 딜레이 시켰을 때 X1을 타우만큼 딜레이 시키면 Y도 똑같이 타우만큼 딜레이 된 같은 신호가 출력된다는 게 타임 인베리언트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선형 소신호 등가 모델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스 오브 커스텀 LTI 시스템이다. 자, 전자회로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단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단위들은 우리가 흔히 물리 같은 데서 MKS 시스템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죠.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그러니까 길이, 무게, 시간 단위.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 더 필요한 게 암페어가 하나 필요해요. 암페어. 전류 단위 암페어죠. 그래서 이제 국제 표준을 나타내는 이 SI에서 MKSA 시스템으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미터의 정의, 킬로그램의 정의,
세컨드의 정의는 이미 다른 데서 다 정의가 돼 있고, 그럼 거기다가 암페어의 정의만 우리가 추가를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전압이라든지 전하라든지 다른 모든 양을 이 MKSA 요 네 가지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페어를 어떻게 정했냐? 전류 암페어. 그래서 이건 암페어 법칙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도선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전류를 각각 I1, I2를 흘리면은 이 도선이 이게 마그네틱 필드 때문에 서로 미는 힘을 받게 된대요. F, 포스를 받아, 포스. 그래서 1m짜리의 그 걸리는 힘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뉴턴이 되면은 그 D도 1m겠죠. 1m away, D도 1m, 길이도 1m. 요때 그 2의 마이너스 7성 뉴턴 되는 그 전류 값을 1암페어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따져보면은 1쿨롱 퍼 세컨드라고도 돼요. 나중에 이걸 따져보면은 이 1암페어라는 것은 1초에 1쿨롱의 차지가 1초 동안에 통과하는 그 전자의 흐름, 전류의 흐름, 그 전자 흐름이 전류인데 1쿨롱의 차지가 이걸 지나가는 1초 동안에 지나가게 되면은 그 흐름이 그 전류가 1암페어하고 같게 돼요. 그래서 암페어의 법칙에 의해서 다른 뭐 줄이라든지 뉴턴, 뭐 파워 이건 물론 다른 MKS로서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파워도 뭐 정의가 될 텐데 우리가 쓰는 와트는 암페어 곱하기 볼트예요. 그 파워, 이게 파워인데 이게 파워죠. 파워. 얘를 적분을 여기다가 시간을 곱하면 에너지가 되죠. 파워에다 시간을 곱하면 에너지. 그래서 전자가 1.6 곱하기 전자 한 개의 전하는 1.6 곱하기 10-19성 쿨롱이거든요. 쿨롱. 그러면 1암페어는 1쿨롱이 1초 만에 통과하니까 이런 6.28 곱하기 10의 18성계의 전자가 1초 만에 통과하면 1암페어가 돼요. 자, 볼트는 뭐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볼트는 암페어 퍼 볼트가 파워인데 이 파워는 지금 에너지 W, 줄이 에너지죠. 줄 에너지. 에너지는 나중에 에너지는 쿨롱 곱하기 볼트. 여기서도 지금 그거 줄은 쿨롱 곱하기 1볼트다. 거기서 볼트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볼트가 나오고 그래서 줄 퍼 세컨드는 와트고 그 파워 곱하기 시간은 에너지고 줄이고 쿨롱 곱하기 볼트도 에너지고 쿨롱 곱하기 볼트도 1줄이 된다. 그 뭐 다른 오hm, 파라트, 헨리 여기도 다 V는 L, D of dt, Q equal CV 뭐 이 식하고 V는 L, di dt 이런 식에서 이 1헨리의 단위도 다 알 수가 있죠. 볼트, 암페어, 세컨드 그렇게 정의가 되죠. 자, 요건 단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가 10의 9성, 메가 10의 6성, 킬로 10의 3성, 그 다음에 밀리 10의 마이너스 3성,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성, 나노 10의 마이너스 9성,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성, fem토 10의 마이너스 18성, 15성, 뭐 그렇죠. 테라는 10의 12성이다. 뭐 이런 단위들을 주로 쓰죠. 자, 다음에는 신호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그널즈, 볼티지 소스, 전압원, 카런 소스, 전류원. 그 다음에 이 신호원을 타임 도메인에서 측정하는 오실로스코프. 그
그 다음에 이 신호원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측정하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지털 시그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자, 신호. 한자로는 믿을 신, 부를 이름호네요. 이름호. 그래서 신호원, 시그널 소스. 그 신호에는 보통 정보를 포함한다. 그래가 시그널. 그래서 신호원은 우리가 인디펜던트 볼티지 소스나 인디펜던트 카런 소스로 이렇게 모델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신호원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센서 출력 같은 게 어떤 신호원이 되겠죠. 센서. 그 센서 출력이 있으면은, 그 어떤 센서는 볼티지 소스 출력이라 그러고 어떤 센서는 카런 소스 출력이라 그러죠. 그 볼티지 소스 출력이라는 것은 거기에 연결된 이 소스장, 이게 센서 등가이로에 요게 센서다. 그래서 요 소스장 값이 작으면은 볼티지 소스라 그래요. 이 센서 소스 저항 값이 크면은 이 카런 소스라 그러죠. 카런 소스. 그 센서는 대체로 두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 센서 출력이 하나의 신호원이 되고, 그 다음에 펑션 제너레이터,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는 펑션 제너레이터를 많이 쓰죠. 펑션 제너레이터. 이게 함수 발생기라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함수보다는 기능 발생기라는 게 더 뜻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사인 웨이브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요 펑션 제너레이터의 소스 저항은 55ohm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죠. 55.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스 저항 값이 작은 이 볼티지 소스로 모델되는, 그러니까 이 펑션 제너레이터도 볼티지 소스라고 할 만해요. 소스 저항이 55ohm밖에 안 되니까 55ohm은 작은 거죠. 그래서 볼티지 소스다, 펑션 제너레이터다. 근데 RS가 크면 이게 카런 소스라 그러는데, 볼티지 소스는 이와 같은 테비닌 등가이로로 하고, 등가이로죠. 테비닌 이퀴벌런트 서킷. 카런 소스는 놀턴으로 하죠. 놀턴. 카런 소스 모델은 요게 편리하다. RS 이렇게. RS가 크죠. 이런 경우는. 자, 여기서 이제 시그널 소스가 두 가지로 했는데, 볼티지 소스, 카런 소스겠죠. 볼티지 소스, 카런 소스. 시그널은 이 두 가지로 모델한다. 볼티지 소스는 테비닌이 편리하겠죠. 요거죠, 요거. 여기 테비닌이다. 테비닌으로 하는 게 편리하고, 얘가 상당히 작다. RS가 작죠. 그래서 이 로드 쪽에 전압을 많이 전달하죠. 왜냐하면 이 출력 전압은 저항 디바이드에 의해서 RL이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KCL에 의해서 동일하므로 VO는 I 곱하기 RL이 되고, KVL에 의해서 VS는 I 곱하기 RS, 그게 RS 양단 전압 더하기 I 곱하기 RL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 두 개씩을 동원하면은 지금 요 식이 나오죠. 두 개 나눠버리면 I가 서로 같으므로. 이상적인 전압은 RS가 0이죠. 예를 들면 DC 파워 서프라이. DC 파워 서프라이는 우리가 0ohm으로 모델하죠. 얘는 RS가 55ohm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로 모델한다. 여기서 보면 RS가 작을수록 이 VO가 커지죠. RS가 작을수록. 그래서 여기에 볼티지 소스는 전압을 잘 공급해 준다. 자, 카런 소스는 놀턴이죠. 그래서 아이디얼 카런 소스는 무한대면 좋겠죠. 무한대.
그래서 VOIO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테비닌 회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볼티지 소스 VS하고 VS가 일정하고 소스장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에 VX를 달았을 때 인가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VX 얘는 고정이에요. 고정. fixed. 그러면 요 IX하고 VX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볼티지 소스가 IX, VX 만약에 RS가 0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RS가 0일 때 그 다음에 RS가 0이 아니면은 요게 IX는 해보면 어떻게 되죠? IX 곱하기 RS 플러스 VX VX 이꼴 VS죠. 그러니까 우리가 IX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VX가 제로일 때 VX가 제로일 때가 여기군요. VX가 제로일 IX가 제로일 때를 찾아야 되구나. IX가 제로일 때는 얘가 VS가 되겠죠. 요 점을 통과하겠다, 그제? 그래서 요 기울기가 RS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는 요런 IV 관계를 가지고 RS가 좀 있으면은 RS가 작으면 이 아이디얼에 가깝겠죠. RS가 작을 때 small RS 그러면 놀턴은 어떻게 될까요? 놀턴도 유사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 IS가 고정이라고 생각하면요. 놀턴도 아이디얼 RS가 무한대일 때 그러니까 전압값에 상관없이 전류가 일정하죠. 근데 RS가 좀 있으면은 유한하면 조금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얼은 그냥 이거다. 이거. 아이디얼 카런 소스.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 자, 우리가 기능 발생기라고 하는 거 펑션 제너레이터는 대체로 어떻게 동작하냐면 최근 건 주로 사인 웨이브로 어떤 정해진 주파수, 우리가 주파수를 조정하면은 정해진 주파수의 이 사인 웨이브를 발생시켜요. 정연파. 그래서 그걸 비교기를 통해서 이 스퀘어 웨이브를 만들기도 하고, 이건 주파수가 가변이죠. 주파수가 가변이다. 가변 주파수. 그 variable frequency. 우리가 frequency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비교기를 통해서 구형파를 적분을 시키면은 톱니파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요 멀티플렉스를 써서 사인 웨이브를 가져올 것인지 스퀘어 웨이브를 가져올 것인지 이 소투스를 가져올 것인지 가져와서 DC 옵셋을 더해 가지고 그냥 출력으로 내죠. 그러면 요 출력 저항이 얘가 55ohm이라는 거죠. 55. 그래서 우리가 이 등가이로 모델이 펑션 제너레이터 등가이로 모델 55ohm RS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얘는 그라운드, 얘는 아웃. 그래서 요 진폭하고 주파수는 다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아무것도 안 붙이고 오실로스코프로 봤을 때 얘가 10V, 진폭이 10V인 사인 웨이브가 나왔다. 그러면 이 저항을 내가 55ohm을 딱 붙여버리면 얼마가 될까요? 5V로 보이겠죠. 오실로스코프가. 진폭이 5V로 줄어들죠.
자, 뭐 지금 여기 잘 알듯이 태빈인 등가해로, 노을턴 등가해로는 물론 RS가 작을 때 편리하고 이거는 RS가 클 때 편리한데 수식적으로는 동일하죠. 이 관계식만 성립하면 VS가 IS 곱하기 RS 하면 완전히 동일한 회로다. 동일한 결과를 준다. 출력 전압, 출력 전류. 자, 우리가 신호원을 지금 시그널 소스, 아까 뭐 센서 출력이라든지 펑션 제너레이터 아웃풋을 어떤 신호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신호원을 측정하는 방법, 관찰하는 방법이 타임 도메인, 시간 영역에서 관찰할 수도 있고 또 주파수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VST라고 써놓은 건 이거 시간 영역에서 관찰하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죠. 뭐 사인 웨이브, 시간 영역에서 알 수 있는 거죠. 타임 도메인. 그래서 이건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면은 이 파형을 관찰할 수 있다. 웨이브 폼.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사용하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완전히 서로 같은 성질을 서로 다른 영역에서 관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kHz 사인 웨이브 같으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스펙트럼만 뽁 하나 나타나겠죠. 이 가로축이 프리퀀시죠. 타임 도메인은 가로축이 시간이고. 그래서 두 가지가 동일하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상당히 편리할 수가 있어요. 필터라든지. 필터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처리하는 게 상당히 편리하다. 얘가 타임 도메인이 좀 더 직관적이지만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할 때가 상당히 편리한 경우가 많다. 자, 요건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동작을 이제 알아내기 위한 블락도인데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옛날 CRT를 얘기했어요. CRT, 캐서드 레이 튜브라고 여러분들 아주 옛날 텔레비 보면은 납작하지가 않고 뒤가 툭 튀어나온 게 있죠. 그게 CRT예요. 그 CRT 화면에다가 이게 전자총을 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편향판이 두 개가 있죠. 수평 편향판, 금속 전극이죠. 전압이 한 1000볼트나 센 전압을 가하고 수직 편향판이 이렇게 서로 직각 방향으로 서로 어긋지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서 전자총을 쏘죠. 여기서 캐소드에서 열전자 같은 걸 방출하고 이쪽에서 지금 한 2000볼트라고 했네. 2000볼트 전압으로 이거 전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거 통과시키면은 이 수직 편향판의 전압이 플러스로 되면은 얘는 위로 휘고 또 여기 수평 편향판의 전압이 이쪽이 플러스면 요 오른쪽으로 휘고 그래서 여기 휘가서 여기다가 이 CRT 화면에 이 형광 물질을 때려 가지고 이렇게 어떤 파형을 만들어내죠. 뭐 테레비하고 옛날 테레비하고 같죠. CRT.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어떻게 발생시키냐면은 우리가 전압을 예를 들어 내가 사인 웨이브를 이렇게 타임 도메인 사인 웨이브가 나왔을 때 이 전압을 이 수직에다가 집어넣죠. 수직에다가는 이 어떤 우리가 전압을 넣고 이 수평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톱니파를 넣어요. 그러면 이 수평 톱니파에서 이게 한번 갔다 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낮은 전압에서 끝까지 갔다 오고 좀 이따가 갔다 오고 이러면은 이 화면에서 지금 수평이니까 화면 이 수평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갔다 오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면 한 바퀴 싹 가고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또 한 바퀴 가고 그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고 있는 여가에 이쪽 수평에는 이 사인 웨이브 진폭을 넣으면은 지금 이쪽에서 내가 출발시킨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어떤 트리거를 빵 해가지고 지금 요 톱니파가 갔다 오죠. 톱니파가 요만큼 됐다가 떨어졌다가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거가
요 같은 순간 트리거 포인트가 나타나면은 또 이렇게 되죠. 요 트리거 포인트에서 또 요걸 출발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기서 톱니파가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온 데가 요 가로축으로 한 바퀴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Y축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한번 내려오죠. 그 다음에 또 요 순간에도 요 트리거 레벨을 여기 맞춰놓으면 여기에 또 톱니파가 시작하면은 그 아까 올라가던 요 파형이 반복되므로 이렇게 반복되니까 또 똑같이 이렇게 반복하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파형이 정지파형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정지파형을 만들기 위해서 수평 편향판에는 어떤 트리거 포인트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톱니파를 발생시키죠. 만약 내가 톱니파 주기를 늘려버리면은 톱니파 주기를 이거보다 2배로 늘려버린다. 톱니파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여기서 끝나고 다시 이렇게 시작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까지 가는 동안에 2주기가 되죠. 그럼 오실로스코프 파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실로스코프 파형은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면 이게 그 가로로 한번 갈 동안에 가는 시간 동안에 가로로 가는 요 시간 동안에 이 Y축은 2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트리거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하면 또 2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요런 정지파형이 나오는 거죠. 2주기가 들어간 정지파형. 그래서 호리존털 축이 이거 타임 베이스를 해가지고 얼마나 긴 시간을 볼 수 있는가 그걸 결정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요건 좀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런 뭐 파형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파형이 있었어요. 이런 좀 사인웨이브도 아닌 파형이 이렇게 있었다 치면은 우리가 트리거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오실로스코프에 보면 항상 트리거 레벨이 있어요. 트리거 레벨이 있어가 내가 이 트리거 레벨을 이래 위로 했다가 밑으로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트리거 레벨이 이렇게 되겠으면은 쟤는 어떠냐면 지금 요 포인트에서 지금 트리거 레벨이 맞아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톱니파 이 수평 그 타임 베이스 주기를 이렇게 요 주기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 내가 주기를 정해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땡 오고 그러면 다음 톱니파는 요 트리거 레벨 여기 끝나고 나서 요 트리거 레벨 맞는 데서 다시 시작하죠. 거기서 요 시간에 또 빵 시작하고 이제 끝나면 자기가 내려왔다가 요 트리거 레벨하고 맞아지는 요 시간이 되면은 좀 쉬었다가 요 시간에 맞춰서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오실로스코프에서 보이는 파형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반복 파형에 대해 가지고 계속 요게 요 파형. 그 다음 시간엔 또 요 파형이 여기 겹치죠. 요 파형이 여기다 그냥 겹치죠. 왜냐면 같은 순간에 이 반복 파형이니까 여기를 보면은 주기적이니까 그죠? 요 뒤에 파형하고 요 파형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요만큼이 보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타임 베이스를 늘려버리면 타임 베이스를 지금 이거 좀 나는 많이 보고 싶다. 시간을 길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 칩시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트리거 레벨은 여기니까 얘가 좀 여기까지 쉬었다가 또 여기서 나오겠죠. 그죠? 다시 이렇게 타임 베이스로 이렇게 돼요. 그럼 오실로스코프에 어떤 파형이 보였을까요? 그때는 오실로스코프에 지금 여기 시작부터 요 끝나는 시각 요까지 파형이 딱 보이겠죠? 그러면 오실로스코프에 지금 요 정도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다 끝이 나. 그러니까 지금 요 순간하고 요 타임 베이스가 있는 이 자리 있잖아요. 요까지 요 파형이 계속 정지 파형으로 나타날 거예요. 왜냐면 요 트리거 포인트에서 요 시작하는 게 요거 정확하게 주기적이니까 정확하게 겹치니까
요 점이 다시 여기 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형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타임 도메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주기적인 신호다. 피리오딕. 주기 신호. 주기 신호가 뭐죠? 피리오딕하다. 주기. 피리어드가 있죠. 주기. 그래서 주기가 이제 t다. 주기가 t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t에다가 t를 더한 게 같아지면 이게 주기라 그러죠. 물론 2t를 더해도 같겠죠. 왜냐면 같은 식을 동원하면은 관계식을 동원하면 주기가 t면 2t 지나서도 동일하다. 그래서 요게 주기 신호다. 사인 웨이브는 주기 신호죠. 요 2파이 ft가 2파이만 되면은 이 주기가 정해지겠죠. 따라서 주기는 f분의 1이 된다. 그죠? 사인 웨이브의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 주기 신호는 뭐 진폭이 있고 주파수가 있고 나중에 뭐 주기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주기 신호에 대해서 이게 파워를 계산할 때 이 주기 신호의 파워를 평균 파워, 예를 들어 사인 웨이브를 여기 저항 로드에 붙였을 때 이 사인 웨이브의 평균 파워는 RMS 전압을 이렇게 DC RMS 전압을 여기 붙였을 때 RL이 소모하는 파워하고 같다. 그래서 그걸 RMS 전압이라고 그러죠. 파워가 같으면. 그래서 그게 RMS 전압은 스퀘어 루트 2분의 진폭이 되죠. 진폭이 VA면 그거의 스퀘어 루트 2분의 1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0.707 VA DC 전압을 이렇게 여기 인가하는 거하고 RL이 소모하는 파워는 동일하다는 거죠. 뭐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게 사인 웨이브가 R분의 V 스퀘어니까 그걸 주기에 대해서 평균을 해보면은 이 RMS 전압은 이 식에 의해서 이 식에 의해서 VA 나누기 스퀘어 루트 2죠.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 아까 타임 도메인 외에 주파수 도메인에서 하면은 편리한 수가 있다 그랬죠. 신호 처리라든지 그런 게 프리퀀시 도메인 하면 편리한 수도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주기적인 함수, 그러니까 피리오딕 시그널, 여기 주기적인 함수가 피리오딕, 타임 피리오딕이라 해도 되는데 시간에 대해서 주기적인 신호, 타임 피리오딕. 그건 주파수 도메인에 가면은 디스크리트 임펄스로 돼요. 그걸 사인 웨이브 같이 피리오딕 하면 여기 F하고 마이너스 F만 똑 나타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리얼 함수죠. 실제 존재하는 함수. 요걸 복소수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복소수로 표시하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RMS 전압을 계산할 때는 여기도 RMS 전압은 요 플러스 F의 주파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F의 주파수 제곱하면은 아까하고 같이 RMS는 VA 나누기 스퀘어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RMS가 파워인데 어떤 한 주기의 파워는 파스칼 정리에 의하면 인티그레이션 주파수 스펙트럼을 우리가 주파수 스펙트럼을 어떤 VAF라 그러면은 모든 주파수에서 뭐 파스칼 정리에 의해서는 이게 파워, 실제 파워, 타임 도메인에서 파워라 해도 되고 RMS 파워라 해도 되고 이 파워가 이 RMS 제곱이 그냥 파워죠. 이 RMS 파워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적분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보면 임팔스니까 이게 J2분의 VA에다가 이게 사실은 델타 방션 F-F0. 얘가 F0라고 그럽시다. 요런 거죠. 그러니까 요 적분하면은 얘는 1이 되고 얘 제곱만 남는 거죠. 그리고 또 얘 제곱도 합쳐줘야죠. 여기도 델타 F 플러스 F0가 하나 있었죠. 진폭은 마이너스 VA 나누기 J2죠.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 파워 스펙트럼의 매그니튜드 스퀘어 그걸 주파수 헬즈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RMS 파워가 된다. 일반적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요건 아까 그걸 좀 더 일반적으로 표시했어요. 지금 얘가 타임 도메인 파워, 얘가 주파수 도메인 파워예요. 그 서로 일치한다. 타임 도메인 파워가 주파수 도메인 파워는 일치한다. 자, 여기는 타임 도메인하고 프리퀀시 도메인. 그 타임 도메인은 우리가 웨이브 폼을 보죠. 그 웨이브 폼이 뭐냐면은 가로축이 시간에 대해서 이 전압이라든지 전류 파형이죠. 그 웨이브 폼 파형. 그 다음에 지금 이 파형인데 그걸 웨이브 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 여기 웨이브 폼이다, 그죠? 근데 프리퀀시 스펙트럼은 가로축이 프리퀀시니까 여기 프리퀀시 스펙트럼 뭐에 얼마가 있고 이건 디스크리트고 어떤 거는 컨티뉴스는 이렇게도 되죠.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래서 시간 도메인의 주기함수, 주기적인 함수, 사인 함수 같이 그건 주기적인 함수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디스크리트 임펄스,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떤 샘플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크리트 하면은 얘는 피리오디가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피리오디가다. 뭐 그런 관계가 성립해요. 자, 타임 도메인하고 주파수 도메인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타임 도메인 웨이브 폼이죠. 그냥 파형이죠, 파형. 주기함수죠. 그래서 요거를 스케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걸로 하면 되겠네. 연습 문제로 넘기겠습니다. 디스커션으로. 얘가 RMS 파워죠. 이 RMS 파워 노테이션이에요. RMS 파워. 이게 헬즈로 들어가야 돼요. 오메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프리퀀시 스펙트럼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헬즈로 적분하면은 RMS 파워하고 같아진다. 주기함수는 이 푸리에 시리즈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주기함수는 푸리에 시리즈. 그냥 조금 나오는 건 주기함수가 아니고 일부 나오는 거 피리오딕 함수가 아니고 짧은 기간에만 어떤 난제로인 것은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된다. 자, 이 푸리에 시리즈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약간 한 예제로 이와 같은 스퀘어 웨이브가 있어요. 이 구형파라는데 이 어려운 말이죠. 구가 이 스퀘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스퀘어 웨이브 사각파라 해도 될 텐데 그제? 되게 복잡하겠죠. 사각파. 그리고 이 사각파는 주기함수죠. 피리오딕이다. 주기가 T. 그 듀티 사이클은 우리가 1인 시간 나누기 전체 시간이 듀티 사이클인데 그걸 우리가 이름하여 듀티 사이클인데 지금은 50%다. 요 이름을 듀티 사이클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게 시간에 대해서 주기 함수죠.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푸리에 뭐로 나타내질까요?
우리의 트랜스폼이 아니고 우리의 시리즈로 나타내지겠죠? 우리의 시리즈. 자, 그래서 요 주기함수가 지금 플러스 V 마이너스 V로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주기함수를 나중에 보면은 어떤 걸로 이렇게 나타내지냐면은 사인 웨이브의 합으로 나타내요. 불의 시리즈가 사인 웨이브의 합이잖아요. 요런 사인 웨이브가 한 개 있고 아마 그 이 주파수가 파이 오브 4 파이 오브 4 오브 파이 I'm not sure exactly. 사인 이런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배 주파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또 어떤 주파수가 있냐면은 요거보다 키가 3분의 1 작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얘가 1이라고 치면은 그거의 3분의 1 되는 세배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배 주파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키는 작죠.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뭐 이런 거. 얘가 1이 뭐 얘는 3분의 1이죠. 키가. 그 다음에 5분의 1 되는 주파수도 있어요. 그 5분의 1 되는 주파수는 여기가 5개가 들어가겠죠. 어떻게 5개가 들어가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한,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한, 둘, 셋, 넷, 다섯. 한, 둘, 셋, 넷, 다섯. 얘 크기가 5분의 1 되는 게 있어요. 그 주파수도 5배죠. 그 다음에 또 불의 시리즈 하면 또 7분의 1. 그러니까 앞에 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불의 시리즈로 바꾸면은 사인 오메가 t, 오메가 제로 t 3분의 1 사인 3 오메가 제로 t 5분의 1 사인 5 오메가 제로 t 이런 홀수 하모닉스들이 쭉 나타나죠. 짝수 하모닉스는 안 나타나요. 얘가 대칭이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2 오메가 제로, 4 오메가 제로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듀티가 50%면은 듀티가 깨지고 이게 이 원점 대칭이 아니면은 이븐 하모닉스, 짝수 하모닉스가 나타나죠. 그래, 그게 불의 시리즈로 표시하면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프리퀀시 스펙트럼으로 아까 그걸 표시하면은 포르파이가 맞군요. 프리퀀시 스펙트럼 뭐 이건 웨이브 폼이잖아요. 근데 이 스펙트럼으로 이걸 보면은 지금 뭐가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F0가 지금 T분의 1이에요. T분의 1이 F0인데 F0에 1 나타나면 3F0에 3분의 1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5F0에 5분의 1이 나타나죠. 뭐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얘 파워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 이 파워는 어떻게 해서는 평균은 T분의 1 인테그랄 V CT의 제곱 DT죠. 0에서 T까지. 얘가 RMS 파워죠. 그 뭐 VC는 플러스 V 마이너스 V니까 그냥 V죠. 요 제곱하면 그냥 V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죠? 그냥 V 제곱이 돼요. V 제곱. 이게 RMS 파워죠. 사인 웨이브 할 때는 이게 나누기 2가 됐는데. 그래서 요 RMS 파워는 얘의 제곱들을 다 모아도 그게 된다는 거죠. 얘 제곱이 뭔가 하면은 아까 4 나누기 파이의 제곱, 그 다음에 1의 제곱, 3분의 1의 제곱, 5분의 1의 제곱, 뭐 7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수학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그냥 참 이게 V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V 제곱하고 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더하면은. 그래서 아까 얘하고 동일하죠. RMS 파워는 V 제곱이란
이 타임 도메인에서 구한 RMS 파워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아까 인테그랄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DF 해가지고 모든 주파수에서 합해 놓은 거, 이거하고 RMS 파워가 동일하다는 거죠.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타임 도메인 얘를 제곱한 거를 dt로 이렇게 적분한 거하고, 얘 두 개가 다 RMS 파워다. 자, 요건 음계가 되겠어요. 음계는 우리가 소리 내는 게 가장 표준음은 이게 라인가 그래요. 440Hz. 우리가 소리를 20Hz에서 잘 들으면 20Hz에서 20kHz까지 듣는다 그랬잖아요. 20kHz는 20,000Hz. 근데 이거 듣기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지금 노래 부르는 게 440Hz 그 부분에서 한 옥타브 올리면 880Hz.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글쎄 한 2옥타브를 하려나? 좀 더 하려나요? 가수들은 더 많이 할 텐데, 그죠? 가수들은 성악가들 더 많이 할 거예요. 한 4옥타브. 그래서 440Hz가 이거 피아노 같은데 기본 그거라고 되겠어요. 옥타브는 프리퀀시가 2배 올라가면 옥타브라 그러죠. 라틴어인가 봐. 프리퀀시가 10배 올라가면은 데케이드라 그러죠. 라틴어 10배. 그래서 하는 개가 한 도에서 다른 도까지 이거 보면은 다 프리퀀시가 2배죠. 260Hz, 523Hz. 그 뭐 음계도, 피아노 음계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에는 저 신호원의 마지막 단계로 태비닌 등가 회로를 사용하면은 회로 해석을 상당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비닌 등가 회로는 상당히 강력한 어떤 해석 툴이에요. 등가 회로. 그래서 태비닌 등가 회로, 뭐 놀턴 등가 회로 같은 얘기죠. 그래서 태비닌 등가 회로가 뭐냐면은 어떤 회로를 이와 같은 형태로 간략화시키는 게 태비닌 등가 회로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좀 복잡한 회로를 이와 같은 태비닌 전압하고 태비닌 저항하고로 등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 그게 태비닌 등가 회로 해석 방법인데 상당히 이거 회로 해석을 강력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뭐 이거 드라이빙 포인트 임피던스는 들여다본 저항인데 뭐 이래 복잡한 예제가 있다 쳐요. 그래서 이 복잡한 예제에서 우리가 노드 1 전압하고 노드 2 전압을 계산하려면은 태비닌 등가회로로 바꾸면 상당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디바이드 앤 콩커인데, 디바이드 앤 콩커. 태비닌 등가회로는 디바이드 앤드 콩커. 그래서 지금 요 A에서 들여다본 저항, 뭐 그걸 드라이빙 포인트 임피던스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들여다본 그 태비닌 등가회로를 만들 때. 그래서 그러면 태비닌 등가회로를 만드는 방법은 오픈 서킷 볼티지와 이게 뭐 쇼서킷 카런트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오픈이라는 것은 우선 오픈 서킷 볼티지에서 태비닌 등가 저항을 구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에서 이 오른쪽을 다 오픈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른쪽 회로들을 잘라버렸어요. 100옴하고 300옴, 200옴 이런 건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오픈 서킷 볼티지라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태비닌 전압이 그냥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노드 1이다. 요게 노드 0다. 노드 0. 그러면 밖을 오픈했으면은 요 전류는 0이므로 전압도 0, 전류가 0이므로
요 테비닌 전압이 그냥 나오죠. 그래서 오픈 서킷 볼티지 이꼴 바로 테비닌 저항이라는 전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저항은 뭐 여기서 숏서킷 카런트가 오픈 서킷 볼티지 숏서킷 카런트 하면은 고전류는 V 테비닌 나누기 이 저항 테비닌 저항이 되겠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소스를 없애고 들여다본 저항이 돼요. 여기서 소스 없애버리면 이 전압은 0V니까 쇼트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들여다 계산된 저항이 R 테비닌이죠. 그게 좀 더 편하겠죠. 자, 오픈 서킷 볼티지를 계산해봐요. 100ohm이 없어졌어요. 10V가 2, 3에 걸리니까 5분의 3이 걸리니까 6V네. 그죠? 오픈 서킷 볼티지가 6V네. 자, 그러면 테비닌 전압은 6V다. 그 다음에 테비닌 저항은 얼마인가요? 여기 보니까 얘를 0으로 딱 만들면 소스를 0으로 만든다. 0V다. 숏서킷이다. 볼티지 소스를 0으로 하면 숏서킷이 되죠. 2K하고 3K의 병렬 저항이네. 그러면 얼마인가요? 2 곱하기 3 나누기 5네. 1.2K군요. 1.2kΩ이 테비닌 저항이 되겠다. 그러면 노드 1. 그래서 적어도 노드 1 입장에서는 이제 똑같죠. 요렇게 하나, 밑으로 하나. 자, 그 다음에 105ohm이 붙었고, B에서 또 그걸 구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여다본 테비닌 등가이로를 구하면은, 여기 노드 2인데, 자, 오픈 서킷 볼티지 얼마죠? 10mA가 이렇게 해서 이쪽 오픈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300에 흘렀으니까 3V네. 오픈 서킷 볼티지는 3V군요. 플러스 3V다. 테비닌 저항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얘 소스를 없애야 되니까 0A다. 0A는 오픈이죠. 0V는 쇼트. 0A는 오픈. 여기 저항은 300ohm밖에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으면은 뭐 또 한번 테비닌을 구할 방법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게 리니어 시스템이니까 리니어 슈퍼포지션이 성립한다. 리니어 슈퍼포지션이 뭔가 하면은, 지금 나가 요 전압을 계산할 때는 요 6V에 의한 그 컨트리뷰션만 6V에 의한 전압값 계산하고, 얘를 우선 0V로 만들어 놓고 그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는 요 3V에 의한 전압만 계산하려면 요걸 0V를 만들고 3V로 하면 되죠. 자, 그럼 우선 6V 온리만 계산하면 얘는 0V다. 그러면 1.2, 100, 300이니까 얼마인가요? 1.3, 1.6이구나. 1.6분의, 그러니까 요거는 6V 곱하기 다 합치니까 1.6분의 100ohm이니까 0.4가 되군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 전압이니까 3V는 0. 그 다음에 3V에 의한 컨트리뷰션을 하면은 3V 곱하기 1.6kΩ 분의 여기니까 1.2K밖에 안 보이군요. 여기 0이므로 이게 노드 1 전압이겠죠. 이게 노드 1 볼티지. 노드 2도 비슷하게 계산하겠죠. 그죠? 그래서 리니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그러니까 선형회로니까 리니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적용했죠. 그래서 테비닌 등가이로는 상당히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요건 미루겠습니다. 다른 데로. 리니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적용할 수 있고 테비닌하고 같이 하면 상당히 편리하다.